안녕하세요. 오늘은 5년 연애 끝에 결국 파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였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놨습니다. 예물로 맞췄던 반지였죠. 케이스를 열자 그녀의 눈이 잠깐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뭐라고? 5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 이제 결혼 못하겠어.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6개월, 2000일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1년 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예식장 투어, 드레스 투어. 하루가 끝나면 몸은 파김치가 됐고 카드값 알림은 꼬박꼬박 울렸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웨딩드레스는 3군데 이상 비교해야 해. 스튜디오도 꼼꼼히 확인할 거야. 밤마다 카탈로그를 뒤지던 그녀는 눈이 반짝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건 돈이었습니다. 서로 통장을 펼쳐놓고 모은 돈을 공유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3천 정도 있어. 이게 나름 열심히 모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적네. 저는 말했죠. 나는 1억 정도 모아놨어. 근데 웬만하면 집에 보태고 싶어. 그 순간 그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래. 돈 얘기만 나오면 계산기부터 두드려. 결혼은 한 번뿐이잖아. 며칠 뒤 예물을 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유리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반지와 목걸이. 그녀는 부모님들 드릴 선물까지 하나하나 고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1,000만 원. 제 석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혼자만의 생각에 갇혔습니다. 결혼이 우리를 잡아먹는 건 아닐까?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음식은 정갈했지만 밥이 나오기도 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도 최소 전세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전세도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대출을 껴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여자 어머니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혼수는 우리 쪽에서 준비하더라도 집만큼은 남자가 확실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요즘은 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혼자 감당하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탁 놓이며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여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딸이 부족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우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뒤 점심시간에 선배들과 밥을 먹으며 상견례 얘기를 꺼냈습니다. 집 문제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결혼 선배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현실은 그 다음이지. 월급은 애학원비로 다 사라져.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주말은 시댁 친정 행사로 끝나. 가끔은 원룸 살 때가 그리워. 돈은 없어도 자유는 있었거든. 선배들의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엔 상견례에서 오가던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2억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직장 근처 소형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어떨까? 구축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솔직히 신축이 좋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앞으로 결혼 준비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집은 오빠가 책임져.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녀가 또 말했어요. 사실 대출을 좀 받았어. 2천 정도. 가전도 새로 사고 싶어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학자금 대출 1천만 원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집은 공동 명의로 해야지.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포태 주셨는데 그걸 반반 나눈다고?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님이랑 상의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5년을 사귀고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치사하다. 실망이야. 그날 제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집안은 안 된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해라. 며칠 뒤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차갑게 식은 반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충격, 이어 분노, 끝내 체념이 스쳤습니다. 5년이 뭐야, 그냥 시간 낭비였네. 말끝마다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 위로 차가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며 휴대폰 화면에 위약금 결제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손바닥이 진동으로 떨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좀 더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이 목표가 되어버린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녀도 지금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